안녕하세요. 오늘 책 한 권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자신의 내신 성적이 3등급, 4등급이라서 스카이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실제로 내신 3, 4등급을 뒤집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두 현직 교사가 직접 쓴 입시 전략서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스카이 합격 생기부 공식이고요. 저자는 두 분입니다. 한 분은 EBSI 입시 대표 강사로 활동하시는 윤윤구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교육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평가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장성민 선생님인데, 이분이 계신 선덕고등학교는 서울대 입학생 수가 전국 탑5에 들 정도로 놀라운 입시 성적표를 만들어낸 학교입니다. 이 두 분이 1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이번에 한 권의 책으로 모두 풀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성적이 부족한데 어떻게 스카이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수능이나 내신 등급 하나로 대학이 결정되던 예전 시대였다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입시는 다릅니다. 3년이라는 학교 생활 전체를 하나의 서류로 평가하는 학생 부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3년을 채워나갔을까요? 그 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은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는 입시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 학종이 뭔지 그 기본 틀을 잡아주고요.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안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짚어줍니다. 그런데 2장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진로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오해라는 거예요. 대학은 학생이 어떤 직업을 갖겠다고 정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스스로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학생들이라면 조금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어요. 2장으로 넘어가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왜 고등학교에서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기록하는 습관이 생기부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 중에 떠오른 질문이나 생각을 그때그때 메모해두는 습관이 나중에 그러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생기부의 핵심 항목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이 이 책에서 가장 실질적인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좋은 세특을 만드는 방법, 수행평가를 세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탐구 주제를 정하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탐구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업 중에 생긴 작은 의문 하나, 뉴스에서 본 현상 하나에서 출발해도 충분히 좋은 탐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생기부와 연결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가 돼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감이 오시죠? 그런데 진짜 이 책의 백미는 4장부터입니다. 4장에서는 실제로 두 저자가 지도했던 학생들의 생기부 사례를 재구성해서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속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있는지를 분석한 학생,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지킴이 막대를 직접 설계한 학생, 그리고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도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학생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사례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을 분석한 사례가 좋았다고 해서 다 소금을 연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주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공통된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이 기록들이 실제 대학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장에서는 학년별로, 그리고 성적대별로 아주 구체적인 실전 전략이 나옵니다. 고1 때는 진로를 확정하지 말고 넓게 탐색하라고 하고요. 고2 때는 활동의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깊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와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뭐든지 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부족하다고 활동량으로만 채우려 하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멘탈 관리인데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완주하려면 결국 성적이 흔들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꽤 인상적인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수백만 원짜리 입시 컨설팅으로는 왜 성공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들이 말하는 진짜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밖에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책의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학부모를 위한 챕터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공부는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력자로서 부모가 해야 할 일들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리고 아이에게 불안을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학생 못지않게 학부모의 마음도 함께 다독여주는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이 다른 입시서와 다른 점을 하나 짚어보자면 바로 저자들이 학원 강사나 입시 컨설턴트가 아니라 매일 교실에서 학생을 직접 마주하는 현직 교사라는 점이에요. 그것도 한 분은 입학사정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또 한 분은 실제로 전국 최상위권 결과를 만들어낸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방법들은 이론이 아니라 교실에서 이미 검증된 방법이라는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 책은 도대체 언제 나왔고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책은 2026년 7월 29일에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빅피시입니다. 장르로 보자면 자녀교육이나 청소년 공부법에 해당하는 입시 전략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고교 3년의 큰 그림을 미리 그려보고 싶은 예비 고등학생이나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세특과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나의 생기부 스토리로 연결해야 할지 막막한 고1, 고2 학생들, 내신 성적이 아쉬워서 학종 전형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자녀의 입시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향을 못 찾고 계신 학부모님들, 마지막으로 진로 진학 지도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책 소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교 3년, 혹은 자녀의 고교 3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겪고 계신 입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